한 땀 한 땀 뜨는 손길엔 늘 누군가를 위한 상길 할머니의 망가가 있었다. 슬프더라 어찌하여 슬프던가 가는 세월 오는 백발. 하지만 요즘처럼 한 소절 한 소절이 더 사무치는 때가 없다. 70년 세월 한결같이 곁에 있었건만 이제는 사진 한 장으로 남은 남편. 아유 이렇게 죽었으면서도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쉽게 가실 줄은 진정 몰랐었네. 남편을 떠나보낸 상길 할머니에겐 못다 부른 망부가가 있다. 이처럼 시간이 더디 가는 곳이 있을까? 한상길 할머니의 공방에선 세간의 시간이나 속도 따윈 무색하다. 민속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물건. 하지만 할머니의 물레는 여전히 돌고 있다. 오래됐죠. 우리 할머니도 쓰던 물레니까. 아직까지 쓰고 계세요? 그런 쓰고 있잖아. 내가 쓰잖아. 대물려서 쓰는 거 아니야. 옛날 여인들은 이 물레로 실을 뽑았었다. 커다란 바퀴를 돌려 누에고치나 모카 같은 섬유에서 털이나 솜이 뽑혀 나오면 그 가닥을 꼬아 실을 만든다. 어머니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방식을 상길 할머니는 고수하고 있다. 올해 89. 구순을 앞에 두고도 맨눈으로 바늘귀도 척척 꿰시는 할머니. 한상길 할머니는 평생 수의 짓는 일을 업으로 살아오셨다. 생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이들에게 입히는 마지막 옷 수의. 수의는 시신을 감싸는 옷이면서 망자의 명복을 비는 보내는 이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수의는 산 사람의 옷과는 또 다른 격식이 있다. 17가지. 17가지가 한 벌. 가닥수라면 4가지가 되는데 완공해서 한 벌 입는데 17가지가 딱 맞는 겨. 에휴, 돌아가신 분 얼굴 싸는 거, 면. 이거는 악수, 손 싸는 거, 이렇게 싸는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카락 벗겨서 베개 속에다 넣어주고 손톱 발톱은 깎아서 발목 위에다 얹어놓고 손톱은 깎아서 두 손 배 위에 얹어놓고 그렇게 하고 면막 싸가지고 연포로다가 싸서 염세하는 거지 뭐요. 망자를 위한 옷은 산사람과 반대다. 옷고름의 방향도 왼쪽이 아닌 오른쪽이다. 돌아가신 높으니까 이렇게 지지. 이쪽으로 이렇게 여미는 거 아니야. 이게 도포야. 삶과 죽음의 경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강을 건너는 이들에게 주는 산 사람들의 마지막 선물. 그래서 상길 할머니는 수의 짓는 어떤 과정도 허투루 할 수 없다. 수의 짓는 할머니 곁을 돕는 이는 며느리 임미숙 씨다. 따로 가르친 적도 배운 적도 없다. 시집와 30여 년. 그저 1년 365일 수의를 짓는 시어머니 곁을 지키다 보니 저절로 배우게 된 것이 수의다. 실 가면 바늘 가듯 이제는 별 말이 없어도 서로의 손발이 잘 맞다. 우리 어머님은 주로 이제 재단하시고 재단해 주시면 이제 내가 꼬매고
그거지 뭐. 역할이고. 이거 어머니가 다 줄래? 하지만 언제나 최종 점검은 상길 할머니의 몫이다. 얼얼얼로 안 되지? 커요, 커.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작업한 것을 다시 다 뜯는 할머니. 속상할 법도 한데 미숙 씨도 별 대꾸가 없다. 그저 지적한 대로 작업을 다시 한다. 배가 안하고 겉하고 폭이 틀려가지고 폭을 맞춰야지 되거든. 한치의 오차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이다. 꼭 더군다나 또 이거 만들 적에는 굉장히 예민해지시지. 레이더만 아무렇게 하면 안 돼. 아무렇게 하면 안 돼. 불안해서 못 맡겨. 그러니까 우리 집은 딴 사람이 와서 일을 못해. 한세상 왔다가 한세상 하직하고 가는데 영 2번 다시 못 입어볼 옷인데 산 사람이 잘해서 입혀가야지.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서 입고 가면 못 쓰지. 아이고 잘 됐다. 아침에 시작한 수위는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다 마무리 져야 한다. 날이 저물면 망자가 저승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짓는 법부터 과정까지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늘 정성을 다한다. 바람이라도 쐴까 잠시 마당으로 나온 할머니. 늘 똑같은 하루하루에 집안 곳곳도 그대로. 그런데 요즘 할머니의 마음은 예전 같지가 않다. 아휴 나무도 엄청 무슨 애다. 아휴 할아버지가 갖고만 그냥 집 지어놓고 빼르게 먹고 사는 것 같아. 그거 보기 싫어서 집 앞에 내 땅이니까 다 나무 심어서 숲 지어놓는다고 이렇게 심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새들의 고향이요. 이 집이. 어느덧 무성해진 나무에는 시도 때도 없이 새들이 찾아오건만 정작 그 숲을 만든 할아버지는 이제 곁에 없다. 할아버지가 맨날 여기 앉으셨던데.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던 곳이에요? 맨날 앉아서 여기 맨날 여기 앉으셨던 거. 여름이면 그냥 계속 여기서 살았어. 차지나 다니는 거 보고 여기서 저기 저 농사 이런 거 보고 저리로 왔다. 먼 데는 못 가셨고 이 앞에만 가고.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할머니에겐 곳곳이 할아버지의 흔적이다. 가위 갈아주고 뭐 그러면 다 하시지. 가위 갈아주고 덥다고 콩둥이 갖다 내다 주고 추면 맨날 춥다고 이불 끌어다 덮어주는 거지. 할아버지가 다정하셨나 봐요. 진짜 재밌게 살았어 평생을. 싸움 안 하고 욕 안 하고 평생을 재밌게 살았어. 할아버지 생각 안 나는 날이 어딨어. 하루 중에 언제 그렇게 생각 많이 나세요? 항상. 같이 가시면 많아지고. 한날 한시에 같이 가자 하던 약속도 저버리고 하지만 할머니는 원망보다 그리움이 앞선다. 할아버지의 빈자리는 며느리 미숙 씨에게도 크다.
할아버지 주세요. 나중에 할아버지 드시고 나중에. 돌아가신 지 40여일. 생전 차려드리던 그대로 미숙 씨는 상식을 올린다. 돌아가시기 전날 엄마대로 가서 배고프니까 빨리 밥 차리라고 그래라 그러시더라고. 기운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아버님 시장 하셔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럼 밥 얼른 저어서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지. 땔감을 챙긴다. 바느질 말고도 수의를 짓는 데는 이런저런 일이 많다. 오늘은 가마솥에 삼배를 삶아야 한다. 삼솥에다 삶어? 공방에 계시던 할머니도 어느새 나오셨다. 할머니가 다리를 다치기 전에는 함께하던 일이다. 그래서 그런가 보고만 계시지 않는 할머니. 아픈 다리로 땔감을 떼보겠다고 나서신다. 이걸 좀 앉아서 좀 잘고. 내가 넣게. 하지만 마음과 달리 말을 듣지 않는 몸. 그냥 줘. 이렇게 놔둬. 며느리가 말리는데도 할머니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한다. 아니 이거를 넣어주면 좋지. 이쪽으로다가 해서. 얘 불목쟁이도 잘해야지 밥을 얻어 먹는다 옛날에는. 그렇대. 잘 되다가 또 우리 어머니 나오니까 안 되잖아.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가지고선 했더니 또 안 되네. 다 꺼지네. 자꾸 많이 넣으라 그래가지고. 가라앉으시니까 그렇지 그걸 들어줘야지. 아니야. 들어줘야지. 뭐든 당신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할머니. 며느리가 영 못 믿었다. 그만큼 삼배를 삶는 과정이 수의를 짓는데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배를 나를 짤 적에 풀을 해야 짜걸랑요. 그리고 화학 풀을 누다 씨를 풀을 먹여가지고 짜기 때문에 그걸 빼려면은 물을 끓여야 찬물에 빠지지도 않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걸랑. 그래도 산 사람들이 정성껏 해서 입혀가는 게 그게 인생의 도리지. 또다시 속 가까이 오신 할머니. 기어이 불 상태를 확인하신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들어가셔. 삶은 삼배는 찬물에 밟아 계속 헹궈낸다. 그런데 그때 들어가셨나 싶었던 할머니가 또 나오신다. 그냥 드셔.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들어가셔. 아니 빠지걸랑. 아 조금 빠진다며. 또 빠지걸랑. 왜 그렇게 또 오늘은 또. 저 바람이 들어가가 콩콩이가. 그건 놔두고. 아우 알았다고 어머니. 오늘 왜 그러셔. 그리고 거기 바람을. 알았다고. 아, 이미 늦게 또 들어가라. 들어가셔. 무리를 안 하는 게 좋지 아무래도. 그냥 다리가 저기 할 정도로 이렇게 살짝 운동하시고 말 안 들으시고